네, 오늘 경기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결국에는 가까스로 승기를 잡긴 잡았는데요. 영 표정 관리가 안 됩니다. 좋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특히나 선수별 성적표가 크게 엇갈렸는데요. 이 가운데서 내일 경기에 대한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장 MVP 해설에는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정종현 운영역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운영님이야말로 요즘에 표정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낮에 그래서 광고성 멘트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검색창에. 그러니까요. 요즘에 한 번 더 보면은 말씀을 드리면, 울상을 짓고 네. 계신 분들도 계신데 표정이 너무 좋으세요. 일단 관리가 안 된다기보단 네. 좋으니까 좀 표시가 나는 것 그런 같은데. 것도 그렇고요. 네. 결국엔 지금은 잠시 후에 또 시장 분위기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실적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보시는 게 제일 현명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수익 많이 내셨다고요? 예, 아까 낮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검색창에 토마토 투자자문 정종현 이렇게 쳐보시면 결과물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제가 네. 입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러다 초록창에서 또 정종현이 이름을 또 실검 1위 이런 데서 보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기대도 살짝 좀 정말 해보는데요. 한번 올라가 봤으면 소원이었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 지금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오늘 시장 분위기, 오늘 경기 분위기 좀 어땠던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프로야구 팀의 두산 베어스가 있잖아요. 그 그쵸? 팀의 특징이 화수분 야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2군, 3군에서 좋은 선수들이 많이 올라온다. 이것은 곧 다른 얘기로 하면은 1군에서 뛰고 있는 선수하고 후보군 선수하고 굉장히 실력 격차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인데 오늘 장을 딱 보고 있으면은 너무 1군과 2군의 차이가 너무 실력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참 이 팀 가지고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오래간만에 자동차주도 오르고 수출주도 오르고 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한편에서는 OCI가 한 15% 이상 급락했고요. 그리고 그 잘 나가던 정유나 화학업종군 같은 경우 특히나 정유주가 또 아주 폭락을 보이는 등 고려해양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안 좋고 이렇게 시가 대형사 중에 굉장히 긴 음봉을 맞는 종목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냥 보고 있어도 참 이게 지수는 많이 안 빠지지만 장은 참 별로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1, 2군의 차이가 이건 너무 갭이 크니까 2군만 올라와서는 맨날 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위원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도 오늘 아리스토텔레스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또 멘트 준비하셨군요. 갑자기 철학자. 아니, 방금 말씀하신 거 듣다가 생각이 떠올라서 무슨 VOD 보다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옛날에 제자들한테 이제 교육시키면서 그 4가지 원소가 있잖아요. 물질이 있잖아요. 변하지 않는 거. 뭔지 아세요? 물. 그렇죠. 물, 불, 흙, 공기. 이거잖아요. 순서대로인 것 같아요. 무거운 놈이 제일 아래에 있고 주가로 봐도 가벼운 애들이 맨 꼭대기에 있다. 그래서 흙, 물. 네, 공감되시죠? 그러니까 사이즈 가벼운 애들이 날아다녀요, 요새는. 그리고 오늘 빠진 아까 코리아연 생각하니까 제가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코리아연이니 현대차도 썩 오늘 좋았습니다만 그래도 길게 보면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또 경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라인업부터 공개합니다. 네, 오늘 라인업 보겠습니다. 먼저 1번 타자입니다. 코스맥스, 2번 타자는 영원무역, 3번 타자 코리아나, 4번 타자 BJ 프리테일, 5번 타자 현대위아, 6번 타자 SK하이닉스, 7번 타자 현대산업, 8번 타자 고려아연. 지금 그리고 약간 좀 오류가 있어서 다시금 정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5번 타자부터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대위아고요. 그리고 6번 타자 SK하이닉스, 7번 타자 현대산업, 8번 타자 고려아연, 그리고 9번 타자 OCI입니다. 네, 이렇게 좀 오늘 라인업 공개를 해봤고요. 조금 전에도 또 건설업체 한 곳이 실적을 내놔서 이 부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입니다. 지금 장 마감하고 나서 2분기 실적 내놨고요. 영업이익이 756억 원 나타냈습니다. 전년에 거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 48% 정도 줄어드는 수준 보였습니다. 장 마감하고 나서 이 건설주도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 대림산업이다, 현진 엔지니어링, 그리고 삼성물산까지 상당히 건설주도 실적 부진하네요. 네, 라인업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운영님, 오늘 라인업 좀 어때 보이시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하이의 고저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1번부터 한 6번까지는 그래도
좀 친다 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오늘장에서 선전했던 애들이 올라와 있는데 7, 8, 9번 보고 있으면은 참 좀 답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 좋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편차가 좀 심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나마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늘 특히나 이제 환율에 대한 그 최근 시장 영향력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네. 환율 때문에 올랐던 종목만 해도 영업무역 있죠. 그 다음에 뭐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물론 자사주 매입이 있긴 하지만 얘도 어차피 수출주니까 네. 환율 영향 안 받을 수 없을 것이고 그밖에 고려아연도 제가 볼 때 뭐 거의 환율이죠. 원자재가 급락했으니까 네. 강달러 때문에 뭐 그렇게 보면 그만큼 이제 환율에 대한 영향력이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굉장히 많이 좀 발휘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허 의원님은 라인업 마음에 네. 드세요? 예, 뭐 오늘 뭐 대부분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워낙에 화장품이랑 이제 제약 이런 쪽들이 오늘 또 올라왔기 때문에 뭐 1, 2, 3등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BGF 같은 경우는 신고가인데요. 뭐 CJ도 신고가고, 뭐 BGF도 신고가고, 사실 내수 기업들이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적도 네. 그렇고. 그리고 7, 8, 9번은 조금 안타깝게 됐는데, 일단 현대산업은 사실 주가는 많이 올랐죠. 거의 뭐 더블 났다 조금 꺾인 거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것 같고요. 고려아연하고 OCI는 좀 다르긴 한데요. OCI는 바닥에서 좀 한 4, 50% 올려놨다가 지금 밀었기 네. 때문에 좀 충격이 있었을 것 같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계속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달러 움직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전체적으로 흐름이 역으로 좀 갔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지금 하위 타선의 부진이 좀 눈에 띄는 흐름 보여줬었는데요. 그럼 이 가운데서 관심 선수 한 명 한 명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운영님 어떤 선수 눈에 띄세요? 네, 오늘 1번 타자로 올라왔던 코스맥스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월 달에 이제 메르스 사태가 본격적으로 터지면서 네. 사실 뭐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고초를 겪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화장품주에 대한 어떤 실적 전망이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뭐 그다지 많은 영향은 없다. 특히나 이제 뭐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업체군들 같은 OEM 경우는 쪽에, 네.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 아직 그 메르스 종식 선언 안 했죠? 네. 글쎄 그것도 이벤트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종식 선언을 하게 되면 이 관련해서 피해를 얻었던 종목들이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저는 그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종식 선언이 이렇게 한번 전염병이 돌고 나면 종식 선언을 꼭 하나요? 그냥 안 하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네. 마지막 환자가 생긴 이후 20일인가 네. 이후니까 네. 지금 아마 제가 볼 땐 한 10며칠 지금 없었잖아요. 네. 아마 다음 주경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7월 말이라든가 이런 쪽에 해서 종식 선언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종식은 아니죠. 종언이죠, 그냥. 예. 하게 될 것 같은데 하게 되면 이제 그러면 뭐 긍정적으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네. 어제 또 그 중국에서 그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뭐 중국의 관광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네. 불러가지고 뭐 이런 좀 관광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뭐 미모의 여대생을 또 초청을 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또 홍보도 해주고 이런 게 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중국이 좀 관광객이 하반기에 좀 살아나게 되면 이쪽의 주가가 올해 많이 오르긴 했지만 뭐 사실 실적도 썩 나쁘지 않게 잘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다? 그러면 뭐 기저효과 아니겠습니까? 3분기에 또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 좋아서 빠진다라면은 충분히 또 공략을 해봄직한 코스맥스뿐만 아니라 뭐 나머지 이제 네.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도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오늘 것 그래서 같아요. 라인업 9명 중에 화장품 선수가 2명이나 있어요. 네, 1번 코리아나 타자 코스맥스, 그렇죠. 그렇죠. 예. 3번 타자 코리아나. 그런데 또 몇몇 종목들 보니까 뭐 특히나 삼성에너지가 대표적인 것 네. 같은데 장중에 가장 강하다가 후반에 상승폭 반납하면서 윗꼬리를 달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대주주 그 지분 관련돼 있는 그게 루머가 한 차례 돌았었는데. 그래서 좀 뭐 루머인지 정확한 뭐 그 제가 기사를 접해보진 지분이 않아서 풀렸나요? 삼성의 대주주가? 아니요, 어제 LG전자와 약간의 거의 똑같은 거예요. 불공정 거래 행위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주식을 가지고요. 제가 아는 루머랑 좀 다른 것 그런가요? 같아요. 네. 어쨌든 이 종목을 둘러싼 네. 좀 이슈가 있다. 그래서 좀 개별적으로 판단하시네요. 코스닥 기업 중에 이렇게 주가가 연중에 많이 뜨고 막 이제 뭐 해가지고 이제 뭐 이벤트도 있고 이슈돼서 주가가 떴는데 나중에 제일 안 좋은 뉴스가 뭐냐면 뭐 증자가 제일 안 좋은 거죠. 일단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이 기회에 한번 돈 좀 더 모아보자 해서 유상 증자하는 건 당연히 물량 부담감이 있으니까 안 좋은 건데 대주주 지분 매각도 그 두 번째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더 좋아질 거면 당연히 뭐 특수관계인이든 누구든 간에 지분을 꽉 붙들고 있어야지.
여기서 한 번 정도 차익실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부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도 거의 뭐 다 오지 않았냐 이렇게 한번 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불공정 거래행위도 그렇지만 혹시라도 뭐 대주주가 지분배하겠다 이런 뉴스는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화장품주들 체크를 해봤고요. 허위안님은 좀 어떤 네. 선수 관심 가세요? 저는 4번 할게요. BGF 리테일. 요즘에 편의점주들이 어마어마해요. 네, 이게 재밌더라고요. 이 회사가. 저 이제 좀 자세히 좀 봤는데요. BGF가 CU 보관, 예, 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영업이익 전망은 한 30%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2분기에.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게 이제 BGF 캐시넷, 뭐 완전 자회사로 만드는 재료. 그럼 뭐 하는 회사인가요? 그 편의점 가보면 그 CD기 있잖아요. 아, 돈 빼 쓰는 거. 네. 그 망인 것 같은데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원래도 자기 거였는데 지분을 다 이제 갖고 갔다 이런 거고요. 벤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쿡방 하면서 이제 음식료가 좋은데 사실 이쪽도 PB라고 그래, 그 자체적으로 만드는 뭐 CU 탄산음료 뭐 네.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도시락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비중이 네. 높더라고요. 담배는 그냥 안정적으로 좀 있는 건데 최근에 이제 1인 가구가 늘다 보니까 간편식 그냥 바로 사서 먹을 수 있는 거에 대한 매출이 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차트 흐름이 뭐 한샘도 그렇고요, BGF도 그렇고 내수 쪽에서 이렇게 그냥 일자로 큰 조정 없이 그냥 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세더라고요. 이 종목도 강력할 것 같고요. 또 택배 그 배달 사업 관련해서 지금 부탁해인가요? 저번 6월 22일 날 이제 같이 론칭해가지고 배달앱이 부탁해하고 같이 이제 짜서 배달도 시작했다고 하요. 요게 이제 또 쿠팡에 대한 전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거기서 이제 그 당일 배송 이게 하다 보니까 약간 시장을 뺏길 수 있겠다라는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고요. 이게 그 편의점 쪽에서도 아마 그런 배달 쪽까지 연결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앞으로도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 좀 이런 판단이 돼서 이제 갖고 와봤습니다. 실적으로 보면은 그 이제 유통업이잖아요, 이게. 근데 그 실적 순으로 봤을 때 편의점이 제일 좋고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아마 제일 낮아도 한 20% 정도는 증가하는 수치가 나올 것 같고, 네, 예. 그 다음이 대형마트, 그 다음에 제일 안 좋은 게 백화점. 순으로 이제 2분기 실적 전망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편의점주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좀 전에 그 이제 그 뭐 도시락이라든가 어떤 네. 이쪽도 식재료다라는 네. 얘기를 하셨는데 네. 최근에 사실 식재료주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마트도 자체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뭐 신세계 푸드라든가 롯데푸드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현대도 있죠. 현대도 현대 있고 브랜드. 이제 현대는 근데 롯데나 이제 신세계보다는 조금 아직은 좀 약해요. 그게 넣을 수 있는 데가 네. 없어서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넣을 수 있는 데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의 뭐 식당가 이제 이런 데가 좀 주력이고 이제 나머지 이제 계속적으로 생기는데 백화점 쪽에 있는 이제 식당가 이런 데밖에 없기 때문에 좀 약하긴 한데 그 도시락 관련 얘기를 하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 게 일본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 네. 예를 들어서 일본에도 맛있는 음식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디 가면은 어디가 제일 좋고 근데 가장 간편하고 접근도가 쉬운 게 일본 편의점에 그쵸. 있는 도시락들. 우리나라보다 가격은 조금 더 세긴 하지만 정말 다양하고 맛있는 거를 먹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BGF뿐만 아니라 편의점 사업을 하는 쪽에서 보면은 점점 더 이제 다양한 음식들이 네. 제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 매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저도 이런, 될수 네. 있다고. 이런 부분들이 또 마진도 좋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다른 데서 만든 거 갖다 떼다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유통만 해서는 네. 마진이 별로 안 나오는데요. 근데 자체 상품으로 이렇게 제작해서 하는 쪽들은 굉장히 이게 고마진이래요. 그래서 그쪽 비중이 늘어갈수록 실적도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겠다. 저도 뭐 이런, 편의점주 예. 보면은 네. 이 일본 생각이 딱 나는 게 일본 증시 보고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편의점주하고 이 고령화 수혜주들은 계속 우상향 패턴을 그렸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또 일본의 경제 상황, 특히나 또 저상장 기조에서는 뭐 1인 가구라든지 이런 네네. 사회 현상이 바뀌는 것과 맞물리면서 지금 거기에서 힌트를 찾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으신 것 같아요. 허위원님도 편의점주들 전반적으로 좀 좋게 보시나요? 저는 되게 자주 가요, 편의점.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요. 대형 마트보다는 편의점에서 더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요즘엔. 시장도 많이 갑니다. 저도 비슷비슷한 비중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니, 주변에 또 저번에 누구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편의점? 저는 가족 저희, 중에서? 가족 중에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도 이렇게 네. 매상이 계속 꾸준히 좀 느나요, 매출이?
자주 못 봐서 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네.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네. 것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편의점주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예쁘게 우상향 패턴을 그리니까 좀 걱정되는 건 하나거든요. 이 밸류에이션 대비 너무 많이 네. 올랐을까? 오버슈팅이 약간 걱정이 될 텐데 운영님 입장에서 어떠세요? 뭐 제가 볼 때는 아주 급하게 오른 부분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굉장히 더디게 올라가고 그리고 한두 달에 한 번씩 한 고점 대비 15% 내외권 조정 주면서 물량 소화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실적이 지금 전년 대비 20%씩 증가하는 수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한 제가 잠시 후에 뭐 클린업3에서도 한 종목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지금 사실 구도가 대외 시장 변수에서 좀 둔감한 내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좋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뭐 실적만 적당하게 좀 주가를 받쳐주는 그런 수준이면 뭐 저는 우상향 추세는 당분간 더 유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선수 더 볼게요. 운영님 어떤 선수 오늘 뭐 볼까요? 자동차주 하나는 꼭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현대위아 갖고 왔는데 사실 현대차도 그렇고 현대위아도 그렇고 뭐 최근의 상승으로 인해서 뭔가 추세를 되돌린다라고 보는 건 조금 아직은 어려울 겁니다. 근데 환율이 지금 2년 이래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현대차가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중간 배당 전 또 많이 한 줄 알았지만 딱 1,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네. 좀 많이 했으면 아마 더 올랐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쪽은 향후에 어떤 성장성이 높아진다 이런 거로 대응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도 제가 볼 땐 딱 낮아진 눈높이 그 정도만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3분기 이후에 더 좋아질 거냐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가치 정도로만 즉 PER이 워낙에 낮으니까 PBR도 낮고 하니까 기술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환율도 제가 볼 땐 상승 추세가 뭐 최근 이번 주처럼 계속 오른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러면 정말 전체 증시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좀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냥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주 관련해서 허 위원님도 좀 간략하게 코멘트 해주신다면요. 저는 이틀 전에 다 했는데. 맞아요. 또 할까요? 사야 중간 배당 또 아니요. 상당히 좀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분위기는 해주셨어요. 썩 좋지 않고 뭐 이렇게 전기차 쪽이 센데 네. 배당은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 정도고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안정적으로 만약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현대차나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오늘 잘 친 선수들의 관심이 좀 모아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소외된 선수도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간략하게만 살펴볼게요. OCI, 현대산업, 고려아연 중에서 좀 관심 가는 선수 있으시다면 간략하게만요. 뭐 오늘 고려한 쪽인데 네. 이제 이거는 사실 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시장의 구도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 전 지금 직전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새벽이 제일 어둡다. 제가 볼 땐 지금이 제일 어두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달러도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렇게 보면 원자재 가격 최근 내리는 게 당연히 이해가 되죠. 그렇게 봤을 때에 오늘 정유주 급락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추세가 좀 꺾인 만큼 뭐 아주 급락 이후에 짧은 반등을 노린다 뭐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조금 피해야 되는 쪽이 원자재가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허 위원님 OCI 좀 봐주세요. OCI요? 네, 간략하게만 네, 들어볼게요. OCI는 괜찮을까요? 이거 제 종목이죠. 제가 계속 언급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일단 많이 빠졌는데요. 네. 적자가 날 수도 있겠는데 그 적자 폭이 이제 중요하겠죠. 적자 폭이 막 누구 지금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대우나 이런 것처럼 막 조 단위로 나눈 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나왔던 건 좀 과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저렇게 음봉이 요즘에는 많더라고요. 양봉도 많고 저런 양봉 음봉에서 옛날하고는 패턴도 다르고요. 6월 15일이죠. 바뀐 게. 그 이후로는 차트 분석을 조금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옛날 분석은 다 잊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테크니컬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네. 다시 공책 새로 사가지고 다시 다 그려야 되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보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2달 정도면 LG와 네. 롯데케미칼 같은 그 정도의 한 번의 턴은 보여주지 않겠나. 네, 알겠습니다. 선수들 쭉 짚어봤습니다. MVP 호명해 볼게요. 운영형님? 네, 오늘은 4번 타자 중압감은 좀 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했던 BGF 리테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MVP BGF 리테일이었습니다. 오늘 좀 자세하게 이 선수 봤으니까요. 바로 내일 경기에 대한 포인트로 넘어가 볼까요? 사실 환율이 올라서 수출주가 오르는 건 좋긴 한데 환율 상승과 함께 외국인 매도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시장 구도는 저는 좀 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도
결국에 2100선을 지금 최근 한두 달 동안에 한 2번 터치했다가 돌파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정확히 2055포인트에서 또 저점 나와서 낙폭 축소시켜 놓고 상승했는데 과연 2100선 넘을 거냐. 네. 돌파 못한다면 다시 또 밀려 내려와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돌파가 안 된다면 좀 보수적 대응을 하시는 게 제가 볼 땐 좋습니다. 근데 지금 또 종목들은 그렇게 또 나쁘진 않거든요. 네.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공략을 하시되 특히나 가격 자체가 낮다. 또 이제 오늘 뭐 자동차주처럼 어떤 약간의 모멘텀으로서 주가가 단기간에 또 오를 수 있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변수를 가장 첫 번째로 본다라면은 두 번째로서는 낮은 가격대 위치에 있는 종목군들도 조금 감안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요, 내일장에서 활약해 줄 만한 선수도 살펴볼게요. 클린업 트리오 어떻게 고르셨나요? 네, 세 종목인데요. 오늘 장중에 다 언급이 되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코스맥스고요. 두 번째는 현대위아, 그리고 세 번째는 내수주 이마트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지금 코스맥스죠. 앞서서도 화장품 선수도 저희가 이야기를 네. 해봤었는데요. 일단 뭐 당장 내일이 아니라고 해도 그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면은 조만간 이제 종식 선언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좀 기대가 되고요. 또한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인 만큼 화장품주 쪽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비교적 기대치도 괜찮고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해 보면 뭐 최근 수급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해봄직한 종목이라 보여지고요. 현대위아는 뭐 특별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환율이 상승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최대 수혜주로서 기술적인 대응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이 이제 이마트입니다. 뭐 사실 이제 이게 변동성도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고 그리고 뭐 최근 유통주 쪽은 잘 또 개인사들이 건드리지 않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마트 같은 경우는 물론 메르스 때문에 6월달, 4, 5월달 굉장히 좋았다가 6월달에 그 영업 실적이 한 5% 정도 떨어졌는데 그래도 2분기 실적은 뭐 기대치에는 뭐 충분히 맞춰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가 좀 안 좋으면 당연히 3분기도 개선세를 보일 것이고. 좀 전에 BJF 리테일 얘기했습니다만 이마트에도 믿음이가 있죠. 그래서 아직은 뭐 성장 초기이기 때문에 향후에 얼마만큼 좋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엔 자회사 쪽의 위듬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마트 타운과 같이 최근에 이제 그 점포를 늘려나가고 있는 쪽에서의 성장성도 향후에는 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외 변수에서 좀 안전한 쪽으로서 좀 안정적으로 길게 보고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마트도 한번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자동차 중에서는 현대 위아를 가져오셨어요. 일단 제일 많이 떨어졌고요. 가격 메리트가 제일 높기 때문에 완제품 업체가 물론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현대 위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에서 활약을 해줄 만한 선수들 선발을 해봤는데요. 오늘도 이 화장품 몇몇 선수들이 좀 강세를 나타냈죠. 내일 경기에서는 코스맥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역시나 원달러 환율 상승과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 찾아봤습니다. 현대위아는 오늘 라인업에도 있었는데 내일 연속해서 등판할 수 있을지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의점과 유통 관련해서 좀 매력을 가진 이마트 오늘 이 클린업 트리오로 선발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감하기 직전에도 지금 실적 발표가 좀 계속해서 나오네요. 제일 모직이 실적 내놔서 이 부분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3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 이 40.1% 정도 감소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1조 원 약간 넘었습니다. 1조 3천억 원 수준으로 발표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약 6% 정도 증가하는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장이 맞춰도 영 시장이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실적 발표 때문이겠죠. 오늘 마감한 이후에도 꾸준히 좀 자리 떠나시지 마시고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 좀 더 알찬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